본 문제에서는 x가 1, 2, 3, 4, 5, 6, 7, 8 총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함수의 대응 관계는 이제 조건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조건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x가 1에서부터 8까지의 정역이자 치역의 값들을 가지고 이때 if가 앞에서 정의되어진 if에 대해서 자, if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가 6과 7과 8이 돼야 된다. 자, if는 근데 어떻게 정의되었어? 그치? 맨 앞에서 정역에 속하는 x들 중에서 어떤 x들이다? 그치?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는 x들이다. 함수 fx에서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6, 7, 8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는 대응 관계의 수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6, 7, 8은 6, 7, 8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는 거는 대응되어지는 거니까는 6, 7, 8은 어떻게 하면 돼? 고정시켜서 빼버리면 되지. 그치? 그리고 6, 7, 8만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는 거니까 나머지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겠지. 해석을 해보게 되면 결국 1에서부터 1, 2, 3, 4, 5는 함수 f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는 대응될 수 있다 없다? 각각의 뭐 6, 7, 8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서 이미 날아갔으니까 1, 2, 3, 4, 5는 서로 다른 수에 대응되어지는 경우의 수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 문제야. 근데 요거는 앞에서 다뤘던 문제들하고는 좀 달라. 왜냐면 이것의 개수가 지금 홀수계란 말이야. 홀수계니까는 앞에서처럼 이제 그룹화 시켜가지고 엇갈려서 함수를 갖다 끄집어낸 함수의 개수 찾는다든지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찾아내는 방법은 이제 조금 곤란한 방법이 되게 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 문제들에서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앞에 문제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구해야 될 텐데 자, 그러한 일반화시키는 이제 과정 그 중에서도 여기는 뭐 5개에 대한 결과만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고 그 5개까지 홀수계 값까지 순차적으로 얻어내는 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5개의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지 않는 이 조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지 않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 자, 이때 원소의 수가 n개일 때 좀 더 일반화해서 일단은 시간 한번 써볼게. 추적하는 방법을.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때 이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a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한번 우리 진행을 해보자.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지 않는 함수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원소가 하나일 때는 자기 자신을 대응시키지 않는 함수란 존재할 수 없지. 그래서 A1은 제로가 되어지게 돼. 자, 이유들도 다 설명해야 되죠. A2는 2개의 원소가 자기 자신에게 대응시키지 않는 함수니까 이때는 서로 엇갈려서 대응시키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겠지. 이때는 매우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3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3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1, 2, 3이면은 예를 들어서 1, 2, 3이면은 1, 2, 3 서로 다른 수에다가 대응시키는 경우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 최초의 1이 선택되어지는 2. 그리고 1이 2를 선택했었을 때, 그치? 1이 2를 선택하고 2는 그러면은 1을 선택하면 돼, 안 돼? 2를 선택하게 되면 3이 나머지 3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니까는 그치? 이때는 2는 3을 선택하고 3이 1을 선택해야 돼. 자, 요걸 규칙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A가 어떤 수를 선택하면은 그 어떤 수는 1이 아닌 다른 수를 갖다 또 선택하는 경우가 돼야만이 우리가 그 한 가지 경우가 반드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 함수, 만족시키는 함수의 경우수가. 즉 1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1이 2를 선택하는 경우와 1이 3을 선택하는 경우 1이 3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치 3은 반드시 1을 선택할 수는 없고 2를 선택해야 되지 그치? 그래야 2가 1을 선택하면서
엇갈린 경우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몇 가지밖에 없다. 뭐 예시를 완전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것의 일반화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가 이제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A1, A2, A3 해가지고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A4는 어떻게 될까? 즉, 네 개의 원소에 대해서 서로 자기 자신에게 대응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네 개에 대해서는 3의 A의 2 플러스 A의 3 이퀄 9라고 하는 이런 앞에서 2와 3의 결과물을 가지고 9라고 하는 결과를 내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한 구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가장 까다로운 종류의 이제 대응관계 문제이기도 한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점화식처럼 만드는 거지.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에 대해서 세비가 되어지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 둘 이상의 경우에만 이제 대응되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어.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앞에서 비슷하게 요 세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 첫 번째 수, 1, 2, 3, 4가,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다고 하자. 자, 1이 어떤 수를 선택하느냐,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수를 선택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1이 2, 3, 4 중에 어떤 수를 선택하였을 때, 이거 종류를 나눠버리면 돼요. 1이 2, 3, 4 중에 어떤 수를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자. 자, 어떤 수를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냐면 4가 1을 선택하는 경우와 그치? 요거에 1이 선택한 어떤 수가 그 수가 1과 엇갈려서 선택되는 경우에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서로 엇갈려서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게 돼. 즉 A가 1이 아닌 어떤 수를 선택하는 세 가지가 있지.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쵸?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두 수죠. 그치? 나머지 두 수를 서로 엇갈리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치?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돼. 즉, 1이 2와 4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응되었을 때 첫 번째 K가 다시 1로 대응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때는 요것에 의해서 나머지 1과 K를 제외한 나머지 두 원소가 서로 엇갈려서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 두 원소가 엇갈려서 두 원소가 엇갈려서 자기 자신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는 정의에 의해서 A2라고 했지. 그치? 물론 이때는 1의 값이 되겠지만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A2만큼의 경우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1이 K를 선택했는데 K가 1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1이 K를 선택했는데 K가 1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1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 1 대신에 두 번째 대응되어지는 1 대신에 요걸 4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일단은 지워서 날려버리고 그치? 얘를 지워서 날려버리고 4가 1에 대응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4가 4에 대응되지 못하는 함수의 규칙과 똑같이 생각해서 적용한 경우와 똑같게 되게 돼. 즉 얘를 갖다가 4처럼 생각해서 얘를 피하도록 만드는 함수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2, 3, 4에 그치, 자기 자신에 대응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와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세 원소를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시키도록 만드는 경우의 수에 해당해가지고 이 경우에 대해서 K가 만일 1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치? 그 선택되어지지 않는 1을 갖다가 마치 그 K값과 똑같은 값으로 생각해서 세 원소를 서로 다르게 배열하는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그래서 세 원소를 서로 다르게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와 똑같기 때문에 그치? A3 세 원소를 서로 다르게 대응시키는 요 A3하고 같은 결과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선택되어질 수 있는 K의 종류가 뭐가 있어? 그치? 이때 선택되어지는 K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그치? K가 1이라기보다는 K가 1에 대응된다라고 봐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선택되어지는 K가 각각에 대해서 K 각각에 대해서 요게 세 종류가 존재하니까 2, 3, 4 세 종류가 존재하게 되니까는 요 각각에 대해서 A2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고 A3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K의 선택의 경우가 총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우리가 3 곱하기 2 플러스 A2 플러스 A3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요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A4까지 계산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A4 이퀄 9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목적인 A5를 생각하면 돼. 근데 A5도 결국은 뭐야? A5도 요것과 똑같은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이 점화식이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고, 이 점화식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5개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야. 자기 자신에게 대응시키지 않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치? 어떤 하나의 수를 이번에는 5개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럼 마찬가지 경우의 수로 K가 1로, 그치? 1이 K에 대응되었을 때 K가 1에 대응되어져서 하게 되면 나머지 3개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K가 1이 아닌 어떤 수에 대응된다고 한다면은 뒤에 대응되는 1을 마치 뭐처럼 뒤에 대응되는 1을 여기서 선택된 K처럼 똑같은 K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피하도록 만드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1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어지니까는, 그치?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치? 5개까지 하게 되면은 요 경우에는 A3가 되어지고 요거는 4개를, 그치? 1을 제외한 나머지 4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에 대응되도록 만드는 함수의 경우의 수와 같아지게 되니까는 4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K의 선택은 총 몇 가지가 되어지게 돼? 4가지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니까 결국은 4 곱하기 A3 플러스 A4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순수하게 일반화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점화식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일반화까지 가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2 플러스 A의 n-1에 대해서 n-1을 곱하는 경우의 수와 이렇게 이제 같아지게 되는 점화식을 갖다가 일반화된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5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44개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쉽나요?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야. 이런 문제들이 몇 번 많지는 않아도 이제 함수 대응 관계 문제에서 종종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는 함수 혹은 합성 함수에 의해서 중간에서 뭐 여러 합성 함수에 여러 번 합성을 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뤄도 봤고,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지지 않는 함수의 경우의 수까지 일반화시키는 그런 수학적 접근법, 분류법들을 갖다 하나였으니까는 혹시라도 이제 함수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은 함수의 개수, 대응 관계들을 갖다가 다루는 방법적인 요소를 한 번쯤은 마무리하는 시간에 점검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예상 문제로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습하겠으니까는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